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와 달리 또 예상과 달리 지금 헌재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헌재 기소선고 왜 그런가? 지금 탄핵 가결 변론 선고 최재해, 이창수 이 3명에 대해서는 내일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마지막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죠. 이것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헌재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면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의 선고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헌재의 결정은 기습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할 만큼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헌재의 입장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래도 헌재가 왜 갑자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자, 송영은 변호사님, 갑자기 왜 서두르는 겁니까?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은 네.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던 주에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왜 이제 와서 서두르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나머지 2명의 검사들이나 뚜렷한 탄핵 사유가 발견되지 않죠. 야당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최재해 감사원장만 해도 그 임기 중에 선관위 직무감찰까지 얼마나 열심히 감사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분입니까? 그렇다면은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심리했으면은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바로 직무정지가 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탄핵소추권을 지금 29번에 걸쳐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고 있는 이상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조속하게 심리를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이번 결정도 오히려 늦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뭐 이런 헌재의 결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좀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넘어서 통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 운영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정말 막중한 그런 임무를 안고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변론이 끝나고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안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 헌법재판소를 불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건데,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그 미리 임명된 2명의 재판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늦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가 운영까지 담보 잡고 어떤 기관의 명운과 어떤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들의 그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속하게 한덕수 총리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르면 이번 주에 될 것이냐, 이게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황 중에 헌재가 돌연 이런 결정을 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헌재를 향한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점도 헌재가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예, 박 대변인님, 이게 지금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서 결정도 하지 않고 변론 끝냈죠. 아직도 이게 철회됐는지 여부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 본인 신문은 맞고 또 증인들 신문 시간 제한도 과도했다, 이런 평가도 지금 헌재에 나오고 있고요.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좀 국민이 수긍을 하려면 그동안의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좀 공정했다라는 것부터 국민들에게 좀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게 아직도 논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 헌법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도 10가지 부분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내란죄 배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번에 구속 취소 그 판결을 인용을 해준 그 재판부가 1심 재판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사실상 검찰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새로 써야 될 수준인 것이고,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공소 유지를 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배제한 상태에서 파면 결정을 하고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전 여기서부터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각자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내란죄가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그 내란죄를 빼고 파면을 시키냐,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검찰 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단위 초단위로 증인 신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재가 졸속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행위를 중단하고 자문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